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에 산진이에서 단편 소설집을 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 겸 이렇게 이런 자리를 출판사에서 마련해서 선생님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예. 역사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도 뭔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, 뭔가 우리의 삶을 역사와 다르게 좀 더 풍족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역사와 소설과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고 해서 그 역사가 아주 지나간 게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어떤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어떤 잊혀진 사건, 특히 어떤 빈틈,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묻히지 아니하고 빛을 주려고 하는, 빛을 갖다 비춰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은 작가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겪을 때는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잘 보이잖아요.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작가들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글로 쓰고자 하는 것도 지나고 나면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겠죠. 제가 처음 쓴 단편은 아까 말씀하신 사라진 하늘인데, 그거는 1989년에 발표했는데, 그때로서는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해놓고 소설로 쓴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국민보도연맹은 이제 해방 뒤에 남북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사상적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단체명인데,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, 반드시 이제 법대로 되는 게 아닌 어떤 그런 걸 벗어난 어떤 그런 강제된 억지 같은 게 많았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가입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군경에 의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슴을 이제 사람들이 죽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은 한동안 묻혀서 가족들이 그 죽음의 어떤 슬픔을 갖다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이제 두 개의 장편, 하나는 이제 밤의 눈에서 먼저 담았는데, 그 밤의 눈은 한국 전쟁 중에 어떤 그 국민보도연맹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다룬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. 이제 그 소설은 이제 유족, 직접 피해를 겪은 어떤 그것을 경험한 그 시대를 살았던 유족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서 유족회를 만든 어떤 그런 고달픔,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쓰여진 게 밤의 눈이라면은, 비극은 현재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룬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숲입니다. 그러니까 해방 직후 한국 전쟁까지의 어떤 그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의 어떤 삶을 움직이는 어떤 원행이다, 역사적 원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희 어떤 생각입니다. 예.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
있지만은 엇나가거나 이루지 못한 것은 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자체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에 또 어떤 식으로든 역동적인 어떤 그 힘을 뒤에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. 어떤 사랑의 상처가 그 한 인물로 하여금 뭔가 다른 뭔가를 갖다가 추동력, 어떤 힘을 또 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또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 사랑은 꼭 사랑만의 어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담겨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은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. 뭐 아까 예를 든 춘향전도 이도령과 그 춘향의 어떤 사랑이지만은 또 그 속에는 그 당시 조선조 사회의 어떤 그런 모순된 어떤 계급이라든지 또는 그 탐관 오리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게 이제 담겨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그 단편집에 수록된 그의 봄을 돌이키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어쨌든 그 두 남자 여자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그런 사대상, 어떤 지역성 같은 지역 감정 같은 거, 어떤 정치적 상황도 담겨 있는 것이다. 뭐 그런. 이제 그런 어떤 소재 찾기 뭐 이런 문제인데, 그 소설은 이제 뭐랄까요, 뭐 이렇게 뭐 하늘에서 뭐 영감이 확 온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아니거든. 시적 상상력하고는 소설은 약간 다른 차원이죠. 자신의 어떤 이야기, 체험, 그리고 들은 이야기,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어떤 만나는 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의 이야기,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소설의 소재가 되겠죠. 근데 이제 아무리 친구가 해주는,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가 아주 극적이고 재밌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에 따라서, 작가 개인에 따라서 그게 소설로 쓰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. 작가는 어떤 개성을 가진 존재이고, 그 글을 쓸 때부터 뭔가 자신이 뭐 꽂힌다 그럴까요?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그 작가는 이렇게 그 여러 살아가면서 또는 이제 소설을 쓰는 어떤 소재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이렇게 길을 곤두세우고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이제 뭘 보고 있겠죠.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 딱 이렇게 꽂힌다 할까 다가오면은 그걸 갖다 이제 포획한다. 예, 애들이 왜 그 곤충잡이 할 때 딱 이렇게 잡아채는.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.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왜 그랬을까, 그 인물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, 그러면서 이제 소재에 대한 값어치를 이렇게 무게를 자꾸 이제 높이 하는 거죠. 그 앞에 이제 그 산진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편집 제목이 이름 숫자로 불리던 날인데, 그건 이제 행제복지원 이야기입니다. 그게 이제 지난 시절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. 아주 좀 부끄러운 일인데, 그러나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걸 단편으로 써보았고요. 또 아까 그 역사
살아있는 어떤 지난 역사 이야기할 때 일제 식민지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45년 해방 8월 15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살고 있던 또는 징용 갔던 그리고 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귀국선이라고 했어요. 귀국선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로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 귀국선이 우키시마호인데 그게 마침 폭침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.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약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몇 명이 탔는지 얼마나 죽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배가 침몰했는지를 아직 명확하지가 못하거든요.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1972년의 교육과 같은 소설은 군대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가기 위한 파월 교육대를 장소로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군인들이 그 유신헌법 찬반 투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담은 소설이에요. 그래서 그런 소설 외에도 여러 편들의 어떤 소설이 있겠지만 어떤 한 7편 소설을 모아서 제가 한 8년 됐나 모르겠습니다. 제 단편집 7년 만에 그 소설 단편집을 내게 되었습니다. 산진이. 게 워낙 영상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독서 자체가 아주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그 독서 자체가 이렇게 언어, 말,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영상과 또 다른 어떤 이런 어떤 연상작용이라든지 사고력을 길러준다든지 기억을 환기시킨다든지 하는데 어쨌든 언어가 힘이 있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문학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문학은 그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또 적절한 어떤 통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제 소설이 그렇게 얼마만큼 독자분들에게 그렇게 공감을 주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어떤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쨌든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한 번 정도 찾아주신다면은 또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